네, 썬케이 MMA 백야드 효율성으로 가득 차게 일주일에 2번 녹화해서 2주에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반응들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문재훈 뜨겁습니다. 선수와 사자가 이제 연관 검색어에 뜹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자를 잡을 때는 여러분도 이제 요즘 이제 해외여행이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프리카 이제 케냐라든지 뭐 네. 어떤 가나 이 등지로 갔을 때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면 눈을 일단은 공략하시는 걸로 이제 문재훈 선수의 팁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훈 선수는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 현란한 스텝과 멋진 경기가 있었으니까. 자, 이번 처음 만나볼 우리 MMA 인사이드 소식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전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BJ 팬 얘기입니다. 살짝 지난 얘기긴 한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BJ 팬이 다시 한번 은퇴를 좀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UFC 패더급으로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BJ 팬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제패를 했던 그렇죠. 두 체급 UFC 두 체급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데 네. 패더급에서 사실 프랭키 에드가에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네. 거기다 이제 연패와 이 패더급에서의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졸전을 치르면서 은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은퇴를 번복하면서 복귀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배경에 있는 것은 안드레이 알롭스키를 화려하게 부활시켰던 그렉 잭슨과의 세계 최고의 명코치 그렉 잭슨과 이제 새로 이제 합을 맞추면서 본인이 확실히 가능성을 받고 또 동시에 이제 그렉 잭슨에게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BJ 팬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렉 잭슨에게 플러그를 뽑아달라고 했다. 본인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귀를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렉 잭슨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은 선수입니다. BJ 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치는 우리가 다 봤었고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BJ 팬이 별 훈련 없이 경기를 어떤 식으로 치러냈는지를 우리는 지켜봤었던 UFC 키즈 중에 한 명이라서 과연 그렉 잭슨과의 이런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갑자기 한 매치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GSP도 복귀할 것이다. 근데 GSP 쪽은 바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 뭐 우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GSP는 단언컨대 본인의 입에서 직접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는 무조건 부인할 겁니다. 그래야 또 본인의 어떤 몸값이 좀 올라가고 많이 좀 관심도 가지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지만 그쪽 매체는 굽히지 않고 또 얘기했어요. GSP 봐봐. 나도 좀 봐. 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GSP 복귀도 여기에 좀 약간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워낙 일단은 BJ 팬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맥그리거를 바로 좀 노리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타이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현재 이제 몇 가지 이제 BJ 팬 복귀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사실이라고 할까요? 팩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이제 첫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 BJ 팬은 진짜 지금 현재 닉 렌츠라는 선수가 있는데 알아요. 네. 닉 렌츠에게 서로 간의 설전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프랭키 에드가랑 마지막 경기를 했을 때 BJ 팬의 이제 다이어트 코치, 식이요법 코치가 이제 마이크 돌체였는데 오랜만이네요. 네, 마이크 돌체가 이제 마이크 돌체가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결과적으로. BJ 팬은 마이크 돌체 때문에 프랭키 에드가에게 졌다.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좀 화살을 많이 돌렸는데 이 원한이 있는 가운데 이 닉 렌츠라는 선수가 마이크 돌체와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살이 그쪽으로 갔는데 BJ 팬은 거의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닉 렌츠 나와 맞붙고 싶으면 빨리 나의 도전을 나의 어떤 이 대결에 대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닉 렌츠 쪽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고 현재 이제 BJ 팬이 아무와 또 붙일 수는 없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첫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게 그때 당시에 항상 중계 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돌체 다이어트라고 그때 막 얘기가 나와서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회자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리게인에 관련된 부분들도 뭐 확실히 때 보장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분위기가 좋았다.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BJ 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만 BJ 팬에 대한 그 값어치는 지금도 분명히 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상대가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BJ 팬과 붙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선수가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죠. 바로 정찬성 선수가 BJ 팬 선수가 좀 붙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다른 데 찾아도 안 나와요. 우리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찬성 선수가 복귀 전에 했을 때 BJ 팬과 좀 붙어보고 싶다는 얘기 좀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면은. 지금 사실 패더급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가 스타 파워가 확실하게 있지만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코너 맥그리거와 조지 알도 두 명의 이제 절대 강자가 있는데 네. 나머지 탑 선수들이 다 두 선수에게 이미 진 경험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랄까요 더군다나 이제 코너 맥그리거는 라이트급 월장 왔다 갔다 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흥미로운 매치업이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BJ 팬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찬성 대 BJ 팬 예를 들면 조지 알도 대 BJ 팬 거기에 이제 하와이 대결이죠. 지금 역시 힐로 하와이 마우이 출신의 맥스 할러웨이랑 힐로 출신의 BJ 팬의 어떤 하와이 신구 대결 하와이 UFC 대회도 한번 어떻게 보면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BJ 팬이 들어오면서 너무 좀 신선하고 재밌는 매치업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정찬성 대 BJ 팬 이 경기는 뭐 사실 성사만 된다고 하면 타이틀이든 뭐든 상관없이 정말 굉장한 흥행을 할 수 있는 카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그 BJ 팬이 옛날 이름이라고 얘기하기는 최근에 클래식한 스타들이 부활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BJ 팬의 그 패더급 합류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성 선수도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 바로 이제 론다 로우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데이나 화이트 가족 사진을 좀 언급해드린 가운데 그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엑스피거가 거진 약간 행복 로우즈군요.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네. 요즘처럼 응팔 시리즈처럼 네. 옛날 그 사진관에 찍은 사진에서 가장 먼저 아쉽게 아웃됐던 론다 로즈가 되겠는데 론다 로즈가 SNL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죠. 거기 그렇죠.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경기도 좀 미루게 되고 영화 찍는다고 좀 미루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다른 선수들에게 또 여러 가지 뭐 SNS에서 막 그 글로도 물어뜯 끼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론다 로우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영리한 어떤 미디어적 행보였다고 할까요? 어쨌건 홀리홈과의 대결에서 굉장히 뭐 F가 들어가는 욕까지 하면서 BF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욕까지 하면서 엄청 이제 홀리홈을 비난까지 한 상태에서 B로 시작하는 용어는 뭐지? B로 시작한 이제 강아지지만 암컷 강아지를 뜻하는 그 B로 시작되는 미안합니다. 네네네. 그거네요. 그런 욕까지 하면서 이제 경기에 임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제 실신을 하면서 그렇게 험하게 졌잖아요. 그 후로 네. 이제 역풍으로 엄청 맞았죠. 그 전까지는 인기가 높았지만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역풍까지 많이 있었는데 SNL이 사실 망가지면서 약간 본인을 호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SNL에 출연했던 거는 굉장히 좀 영리한 선택이지 않았나. 이후에 좀 길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복귀를 서두르지 않고. 네. 그래서 뭐 영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어서 뭐 연말 돼야지 경기가 가능할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코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네네. 그 세컨드 라이센스를 지금 코치가 좀 잃어버렸고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별로 사이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 이제 에드먼드 타베디안 이 선수 출신의 코치입니다. 사실 WBC 무에타이 챔피언도 했었고 현재는 이제 복싱 트레이너로 많이 이제 선수들을 조련하고 있는데 조금 뭐랄까 논란이 있는 코치예요.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일단 론다 로즈의 어머니죠. 닥터 이제 엠 마리아 이분은 코치를 되게 싫어해요. 여성을 차별하는 사람에다가 사람 자체가 질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에드먼드 코치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세컨 그 면허를 잃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에 이제 세컨 신청서를 낼 때 면허 신청서를 낼 때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범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있다고 해도 그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에드먼드 코치가 그 범죄 사실 없다고 이제 허위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가 결재가 나지 않았죠.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 관련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심사 공청회가 한국 시간으로 2월 3일에 이제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근데 뭐 라이센스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뭐 예전부터 경범죄 사실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떠들썩했던 게 탈세도 많이 있었죠. 에드먼드 코치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UFC 선수가 에드먼드 코치 자체의 어떤 기량 자체에 대해서 코치적 기량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론다 로즈를 이만큼이나 올려놨고 또 여러 다른 선수와도 또 성공을 많이 했었던 코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론다 로즈에 관련된 내용도 빨리 좀 해결돼서 옥타곤 내에서 론다 로즈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지난주에서도 한번 선보였었던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커뮤니티 사이에서 아주 활발하게 거론됐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투표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내용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보는 시간, MMA 찌라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굉장히 뭐랄까 핫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로드 FC 대 탑 FC 챔피언들끼리 혹은 탑 클래스 선수끼리 붙었을 때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많은 팬들이 원래 이 두 단체에 대한 서로의 팬들이 막 싸울 정도로 예전부터 좀 거론되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 로드 FC 일단은 로드 FC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탑 FC보다. 그리고 네. 지금 뭐 굉장한 규모로 아시아에서도 성장을 했고 탑 FC도 역시 좀 꽤 내실 있게 이렇게 계속해서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네.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격투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오르내릴 어떤 영원한 주제가 아닐까. 예전 이제 UFC와 프라이드가 있었듯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좀 필연적으로 팬들 사이에서는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화제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양 단체의 선수, 권하솔 선수와 최용광 선수가 실제로 약간은 관련된 내용이 설전이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웠던 것들이 지금 그 한 카페에 올라온 투표 내용을 좀 보면 수치는 사실 그렇게 뭐랄까 공정성을 띌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아래로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상 투표 결과 CG를 일단 딱 띄워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뿅. 벤턴급은 곽관호 선수와 이윤준 선수가 얘기했었는데 곽관호 선수 쪽으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갔고, 그리고 패더급은 최은광 선수와 최무겸 선수 중에서 최무겸 선수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급 같은 경우는 우리 작은 김동현이라고 하죠. 마이스트로 우리 김동현 선수하고 권하솔 선수였는데 거의 팽팽합니다. 58대 42 정도 퍼센테이지. 미들급은 김재영 선수와 차정환 선수인데 김재영 선수가 숫자가 높습니다. 근데 차정환 선수 경기 이후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요즘에 뭐 또 숫자가 또 팽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투표 내에서도 조금은 팬들의 생각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뜨겁게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내가 뭐랄까 우리의 그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이 파이터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로드 FC 미들급 간판 비주얼 파이터 이두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들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 이 시골에서 네.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물어볼까? 차정환 선수 경기 봤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분 안 좋습니다. 왜요? 글쎄요, 기분이 좀 미묘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도 제가 잡으러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길 바랬는데 네. 조금 슬프게 됐습니다. 그럼 후쿠다리키보다 그럼 차정환 선수가 지금은 더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제 저는 애초부터 이제 타이틀보다는 원래 이렇게 좀 제가 잡고 싶은 선수 하나씩 잡고 싶은 그런 게 더 욕심이 더 큰 사람이라서 네. 후쿠다리키가 가지고 있는 챔피언 벨트가 탐이 났던 건데 뭔가 좀 동기부여가 조금 좀 떨어진 게 사실이네요. 뭐 가문의 통증을 안겼던 후쿠다리키와 다시 한번 붙어야죠. 그렇죠. 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접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선수끼리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로드 FC와 탑 FC 챔피언들이나 이제 탑 파이터들이 붙는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 과연 어느 쪽에 승산이 있을 것인지 체급별로 지금 팬들의 투표가 좀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냥 이두리 선수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뭐 상대 특히 그 탑 FC 쪽 선수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랄까? 그런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터이프 쪽이요. 네, 이제 기존에 뭐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국내 격투기 1세대 뭐 이쪽부터 활동해 오신 분들은 뭐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냥 이제 탑 FC에서 조금 더 부각을 보였던 선수면은 역시 뭐 곽관호 선수나 곽관호 선수. 그리고 한성화 선수 예. 그리고 뭐 김동규 선수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너 워낙 그 선수들이 임팩트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예. 혹은 그럼 혹시 이두리 선수 개인의 느낌으로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탑 FC 혹시 이 선수하고는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는 혹시 선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실제로 대진이 잡혔다가 취소되기도 했었고 저는 재용이 형이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정 선수하고? 네. 김정 선수가 워낙 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렇죠. 예전에 또 제가 있는 단체에서 한번 대진이 잡혔다가 네. 제가 그때 공익 복무 중이라서 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서 그때 걸려가지고 법망에 못 나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건망해. 번망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로드 FC하고 탑 FC 선수들끼리도 한번 교류전이 있었으면 그냥 팬 입장에서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두리 선수는 김재영 선수와 붙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네네. 네, 그런 얘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리 선수 네. 너무 민감하니까 더 깊게는 안 물어볼게요. 네네. 대신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동물 어디까지 이길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동물이랑 붙는다면 네. 어디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민감한데요, 이거? 그렇죠. 네. 동물이랑 싸우면 이 동물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동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다 해보네. 일단은 개 종류들은 제가 웬만하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개과. 예, 이제 늑대 정도까지는 빼고 네. 이제 개들에서 제일 센 애들 있잖아요. 불독 막 이런 거? 예, 뭐 불독은 약하죠. 약한가? 뭐 로트와일러 이런 거, 도베르만. 도베르만. 그렇죠. 그런 애들을 한번 물려주고 이제 박살내야죠. 일단 그래서 개과는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좀 개과 이제 개과인데 막 늑대로 이런 애들로 가면 좀 곤란하고 늑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개. 개로 하죠. 개. 개. 예, 갑각류? 갑각류? 일단 그게 말고. 개는 이길 수 있다. 개는 이길 수 있다. 역시 임팩트 있는 역시 이두리 선수예요. 네. 이두리 선수 이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아니, 이런 동물과의 가상 대결은 주로 어떤 때 상상을 하세요? 아니요, 이제 하도 이런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있는 격투기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이런 영장류들과 싸움을 많이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실제로 벌어지면은 실제로 이제 고릴라랑 싸우는 상상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상상 끝에는 항상 제가 죽어 있더라고요. 네. 되게 맞추고 빠지고 그래봤자 결국은 잡혀서 찢기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이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걔들은 뭐 발은 못 쓰니까 물면 끝이잖아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문재훈 선수 있잖아요. 문재훈 선수. 네. 문재훈 선수는 사자 가능하대요. 내 체급 아래에 문재훈 선수는 사자를 얘기했거든요. 사자 가능하대. 사자. 사자의 눈을 공략하면 사자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건가요? 네? 언제 대답을 그렇게 한 건가요?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요? 예. 어제 시합에서 좀 다치셨나 봅니다. 아니 갑자기 막 디스야. 이들의 선수. 네. 일단 그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개하고 싸울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근데 네. 이건 좀 민감하네요. 지금 방송 중이죠? 예, 방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시장이긴 한데 그 잘 싸우는 개들은 저보다 파이트 머니가 높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왜? 야, 둘이야. 그런 얘기를 왜? 너. 일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이두리 선수 너무 위험해요. 저는 이두리 선수의 의견까지 그렇죠.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네. 워낙 그 선수들의 그 별명들도 이제 동물에 관련된 그 별명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특색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개과의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과도 경기를 한번 펼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두리 선수 아주 멋진 대답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로드 FC 쪽의 선수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탑 FC 선수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딱 거론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두리 선수가 거론했던 선수 중에서 김동규 선수. 김동규 선수가 또 아주 파이팅이 기가 막히고 워낙 또 김동규 선수도 발언이 세거든요. 그래서 김동규 선수와도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김동규 선수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규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탑FC 파이터 김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규 선수가 이제 3월에 경기가 잡혔죠? 네, 3월 19일 이제 서울에서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황영진 선수하고. 네, 워낙 그 김동규 선수가 경기력이 또 화려하고 파이팅 넘치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팬들의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전화 연결을 하실 땐 굉장히 조용조용 말씀하시네요.
지금 체육관이고 아, 방금 수업을 끝냈어요. 아, 네. 그래서 관원들도 여기 다 계시고 해서 아, 그렇구나. 네, 조금 차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안 차분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로드 FC 대 탑 FC 챔피언끼리 대결하면 승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의 팬들의 생각은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실 그 이두리 선수하고 또 인터뷰를 해봤는데 거기에 진짜 눈에 띄는 파이터들 얘기하면서 김동규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진짜요? 네, 진짜로. 감사하네요. 네. 김동규 선수는 혹시 로드 FC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눈에 띄는 선수라든지 혹시 뭐 이 선수 굉장히 매력적인 파이터인데라고 느끼는 선수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이제 벤턴급으로 이제 내려가고 네네. 경기를 이제 벤턴급으로 뛸 거라 벤턴급을 주로 자주 지켜보고 로드 FC도 이제 가장 주력하는 체급이 벤턴급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쪽 선수들이 아마도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김수철 선수가 되게 터프하고 저랑 이제 파이팅 스타일도 뭔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김수철 선수 굉장히 잘하고 해서 항상 경기 때마다 잘 지켜보고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벤턴급 얘기했을 때 국내 벤턴급 얘기할 때 오늘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은 팬들이 이 선수 꼽는 것 중에 당연히 지금 김수철 선수도 있고 김동규 선수도 있으니까. 네. 자, 김동규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벤턴급 경기 또 지금 준비하시면서 뭐 김수철 선수도 이제 한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관련된 내용도 이제 팬들의 내용이니까 요거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김동규 선수는 네. 동물 어디까지 이길 수 있어요? 동물이요? 네. 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도고선에서 정리? 뭐 강아지 있잖아요. 그 도고 개. 네. 그 선에서 뭐 이제 선수들이 다 정리된다. 강아지를 선수가 못 넘는다? 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치면 저는 네. 한 치와와쯤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야? 아니, 동물을 사랑합니다. 전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동물이랑 싸울 수가 없다. 그래도 상상은 하잖아요. 파이터로서 이게 무슨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문재훈 선수하고 얘기했을 때 문재훈 선수는 사자 얘기했어요. 사자를 눈을 먼저 제압하면 가능하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는 늪지로 갈게요. 악어? 악어 가능하다. 악어. 네, 백초크로 갈게요. 악어 백초크 가능하다. 악어 백초크. 악어 목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애매해요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백초크 악어 가능하다. 악어. 네. 몇 미터까지 기사 만들어야 되니까 몇 미터까지 가능해요? 악어 3m짜리 해줘요. 악어 3미터까지 가능하다. 늪지다 악어 3미터까지 가능하다. 김동규 선수. 네. 감사하고요. 네, 3월에 그 황영진 선수와 또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악어와 나중에 경기 치를 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저도 취재를 한 2003년부터 했는데 선수들이 다 쉬는 시간이 나면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아, 새롭게 알게 되네요. 또 네. 선수들이 동물과의 대결을 시뮬레이션을 다 한다는 것이 지금 일단 3명의 파이터들 모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역시 약간 사자는 창의성이 좀 그랬는데 개과는 되게 현실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그 치와와는 약간 겸손한 얘기였고 악어 가능하다. 악어 3m까지 가능하다. 김정은 선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파이터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꼭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상 투표를 더 안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려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각각 투표에 100명씩도 참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그 핫한 내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김대환 해설위원하고 세이지 노스커 싸움은 누가 이겨요? 요거하고 요것도 좀 많이 모였는데 더 많이 모인 게 설현대 유락 누가 괜찮을 것인가? 이래서 무려 한 거의 한 4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라디오 DJ 하시는 최유라 씨가 아니죠?
그 걸스데이 오라죠. 아이, 죄송합니다. 최유라 씨가 왜 나와요? 아. 유라 이제 제 양의 유머를 너무 문화권에서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유라 양의 그 너무 놀라운 사진이 몇 개 있어요. 아. 그 시상식 올 때 하는 그 장면 있어요. 아. 그 사진하고 그렇게 하면 정정당당하게 사실 설현도 그런 사진을 줘야 되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좀 약간 또 셀럽이시니까 또 이 캐스터계의 셀레브리티시잖아요. 그 친분 전혀 없으신가요? 설현이나 유라 이런 분들이랑? 장난 아니야? 지금 입술이 살짝 팔을 떨리는 걸 봤기 때문에. 저 네. 셀럽 맞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 잔치국수집 있어요. 네, 잔치국수집 딱 갔는데 저 이제 그 술 한잔 먹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건너편에 있었던 그 어르신 두 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되는 형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진 찍고 우리 테이블 계산해주고 왔습니다. 그 형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UFC 언제 다시 하냐고.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MMA 찌라시 내용을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